어떻게 용달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 지금 이제 공기업에 있다가 이번에 퇴직했거든요. 네. 예. 한 5년 남았는데 여기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퇴직 전에도 이제 하려고 좀 준비를 좀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신차를 뽑으려고 이제 그 계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 여름에 이제 그 차가 내년에 디젤 차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앞에 그 모양이 바뀐다. 네. 스타리아처럼 바뀌어서. 네.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옛날 모델이 나올 건데 할래? 그래서 그럼 안 할란다. 그럴 바에는 좀 이따가 새 차 나올 건데 그래서 새 차 나오고 기다리기 좀 뭐 해서 그럼 한 추석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냥 중고차를 해서 중고차로 해서 하다가 네. 나중에 새 차 나오면 그때 뭐 바꾸든지. 어쨌든 새 차 나와도 바로는 아마 힘들 것 같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뭐 버전 성능 개선이라는 게 좀 되고 나면 그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예. 중고차를 사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별도로 아까 제가 명함 드렸다시피 제가 감리 쪽을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퇴직하고 이제 제가 했던 일이 이제 그대로 뭐 연계되는 거라서 하는데 감리라는 게 조금 그 매일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일이 없으면 그냥 계속 대기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시간대에 하는 게 용달이 가장 괜찮겠다 해서 또 제가 어차피 퇴직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했던 거라. 어차피 감리 일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오늘 상담하러 온 거는 지금 차가 좀 적당한 차가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주소는 이제 부산인데. 예. 제가 작업 현장이 이제 문경에 있어가지고. 예. 문경에 잠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부산에 등록했을 때 제가 그럼 언제 뭐 부산을 가야 된다든지 뭐 그런 디테일한 그런 이제 향후 뭐 일정이라든지 그런 거. 예. 그 차는 그럼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그 서비스는 어디 정도까지 해주는지 그런 부분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서비스 해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서비스라는 거는 서비스라는 개념 어떤 그게 이제 뭐 관할 시청에 가서 접수를 한다는 거하고 그다음 자, 그 부분은 이런 겁니다. 서비스라는 게 아니고요. 돈 받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돈 받으니까 서비스를 저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등록 그렇죠. 등록을 하는 그런 걸 대행해 주시는 그렇죠. 하는 거죠. 다 합니다. 그거는. 그걸 해주시는 게 가면 사업자 등록증도 그럼 내주시나요? 사업자 등록증 본인이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한 관련된 서류를 다 줍니다. 다 주면은 세무서에 가셔서 홈택스 가서 인터넷으로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관할을 제가 부산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무서에 가셔도 되고 예.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아이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해둬라라고 하면은 부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해주십니까 부탁하면? 그렇죠. 당연히 가능하죠.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화물 복지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미리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어제 접수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상담이 끝나면 우리가 등록 대행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보험, 영업용 보험에 대한 부분,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화물 복지 카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요즘에 카카오티 트럭카라든지 카카오티 피크에는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안내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좀 핫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핫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카카오를 이용을 많이 할 거예요. 요즘에 대리든지 탁송이든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카카오가 쓰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도 결제가 바로바로 되잖아요. 니한테 돈 받을 게 없잖아. 그럼 너무 좋은 거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번호판이 잘 안 나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거다. 그렇죠.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번호판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번호판이라든지 화물차를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가 또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그 경쟁이 치열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곧 더 올라갑니다, 이거.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번호판이 거의 동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카드, 그다음에 보험 이런 거는 뭐 보내주신 거 보고 제가 연락해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태길입니다. 그 고객님들이 보면은 이제
본인 주변에 보통보험 보험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셔서 비교를 해보시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영업용 보험은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다들 그 자가용 이런 건 많이 있는데. 자가용 같은 경우 요즘에 다이렉트로 다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업용 보험은 다이렉트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설계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영업용 보험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들하고 이제 파트너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가 또 관계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일치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는 어쨌든 제가 별도로 연락을 해봐야 되네. 네, 그렇습니다. 가입하고 보험, 사업자 등록 이런 것들을. 네, 그렇습니다. 협회 가입도 그렇습니까? 제가 직접. 아니,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모든 건 이제 뭐 간단합니다. 협회가 정해주시면은 저희들 담당자가 다 움직입니다. 협회 갔다가 접수하고 오고 이거 다 합니다. 그리고 고객께서 움직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 전화선으로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물복지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담당자가 드리면은 통화만 하시면 됩니다. 누수 카드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그죠. 이제 화물복지 카드는 단계가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 다음에 화물복지 카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돼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절차라는 부분을 딱딱 단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딱 지어줍니다. 고객님 이제 뭐 하세요? 뭐 하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보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데가 많아요. 막 불편해 막 이런 임대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딱 순차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 남바값하고 예. 차량값이 부가세가 거기 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영업용 번호판은 그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가세가 없는 거네. 그렇죠. 영업용 번호판은 한마디로 말해서 보면은 프리미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가격이다 보니까 그거는 그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예전에 이제 또 비용 처리를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용 처리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는 당연히 부가세가 되죠.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럼 지금 그거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네. 그렇죠. 화물차는 환급 받을 수 있네, 그죠? 그렇죠.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 중고차는. 근데 그렇죠. 남바값은 어쨌든 그거는 뭐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가세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돈으로만. 네,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차는 좀 적당한 게 있습니까? 차는 예를 들어서 카고 이제 우리가 카고로 보면 카고가 있고 윙바디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카고로 그렇지? 한 포집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 남바 달리 있는 게 이거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면은 굳이 소비자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는 굳이 뭐 노란 남바 할 필요 없다. 노란 남바 달려있는 걸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란 남바가 달려있는 거가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노란 남바가 달려있는 게 좋은가? 이득이 되느냐? 노란 남바가 따로따로 구매가 되는 게 이득이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은 따로따로 구매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나중에 비용은 다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노란 남바 달려있는 분은 걔는 그분이 팔려고 할 때 계산서를 갖다가 되도록 발행을 안 하려고 할 거단 말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 자기는 부가세를 갖다가 끊어줘야 되니까 그냥 부가세를 갖다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손실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항상 매출이 발생되니까. 매출이 발생이 되니까 그 자기는 그걸 하기 싫거든. 근데 소비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정상적으로 중고차 가격도 맞고 번호판 가격도 맞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번호판 달리는 게 유리하죠. 안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한 번 마시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매번 얘기를 하거든요. 편하게 그냥 구매하시면 된다. 왜? 중고차는 그냥 구매하면은 부가세가 다 포함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그렇죠. 환급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용 번호판은 그 영업용 번호판 그 사람의 조건을 맞춰가지고 하면은 조건을 맞춰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다. 자, 이게 포도 몇 년씩 정도 보십니까?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은 19년도까지 나온 거는 요소수가 없습니다. 요소수가 안 들어가는 그렇죠.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20년 형부터 요소수가 들어가는 타입이거든요.
요소수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소수가 들어가면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소수도 계속 보충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소수가 안 들어가는 타입을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건 어쨌든 차가 좀 새 차고 예. 좀 옵션이 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라는 게 어떤 풀을 얘기하는지 이제. 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온 게 내가 그래서 그때 주문할 때 나 프리미엄을 했는데 어떤 옵션들이 있는가를 내가 보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프리미엄 이거 있는 이 정도 급으로 했으면 싶은데 프리미엄급으로. 그러면 이게 19년식은 프리미엄이 없습니까? 19년 이전은. 예, 보면은 한번 볼게요. 자, 보시죠. 그런데 19년식은 할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19년 이전이 뭐 요소수가 안 나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 좋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여기 왔잖아요, 그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의 폭을 주는 게 좋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19년도까지 나온 거는 요소수가 들어가지가 않고 20년형부터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냐면 그러면 저는 요소수 안 들어가는 거 할래요.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요소수 있는 들어가는 거 할게요. 그럼 요소수 들어가는 거. 그러면 그거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되는 부분이 선생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메이커에서 그 디젤을 주문하게 되면 차를 못 받아요. 그렇죠. 주문도 안 받는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고객님은 이제 선택의 폭이 없잖아요. 그럼 LPG로 뽑아야 되고 전기차로 뽑아야 돼. 자, 전기차로는 지금 안 맞아. 그렇지. 그죠? 자, 전기차로는 지금 211km가 연비인데 겨울에는 반영도밖에 안 돼요. 그거로 한국 사람이 또 성향은 어떻게 되냐면 짜증나면 안 해요. 하루라도 뭔가 약간이라도 뒤틀리는 게 있으면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게. 그래서 뭐냐면은 그냥 LPG로 할 거냐? LPG로 하는데요. 지금 나오는 것은 기아에서 LPG가 수동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LPG는 뭡니까? 힘이 딸리잖아. 그러니까 제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디젤이 갖다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젤로 하는데 그럼 디젤이 주문하니까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젤이 굉장히 붙는 거예요. 중간차 값이 올라가. 이제 중간차가 올라가는 거야. 언제까지 올라갈까? 내년 상반기까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터무니없이 너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신차 가격보다도 넘어갈 거다. 벌써 넘어갔습니다, 가격은. 근데 고객님께서 보신 그 가격보다도 넘어갔다고 보시면